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파치 언니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오늘은 그 1파트에서 파트 1에서 중국에서 얻은 교훈 중에 좋은 단백질이란 이란 챕터랑 단백질에 대한 놀라운 발견 이 두 가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단백질이란 우리가 소비하는 에너지는 대부분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알코올에서 얻어진다. 다량 영양소로서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은 음식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타민과 무기질 등 소량 영양소 들이다. 최적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소량 영양소의 양은 밀리그램에서 마이크로그램 단위로 매우 적다. 단백질은 모든 영양소 중에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고 수십만 가지의 종류가 있다. 단백질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효소나 호르몬을 만들며 세포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단백질은 수많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긴 사슬로 되어 있으며 약 15에서 20여 가지 종류가 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끊임없이 소비하므로 단백질을 함유한 식품을 통해 보충해야 한다. 단백질은 소화되어서 새로운 아미노산을 공급하고 이 아미노산은 빌딩 블럭처럼 소비된 단백질을 대체할 새로운 단백질을 만드는 데 쓰인다. 다양한 식품에서 얻어지는 단백질은 질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단백질의 질은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얼마나 잘 공급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단백질의 주 원료인 아미노산을 분해하고 재조직하는 과정은 낡은 목걸이에 없어진 구슬을 보충하여 다양한 색깔을 가진 원래 목걸이를 만드는 것과 같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목걸이의 구슬들은 원래 목걸이와 같은 순서로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색깔의 구슬을 모은 다음 목걸이 줄을 끊어서 원래대로 재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목걸이에 들어가는 파란색 구슬이 부족하다면 그 구슬을 얻을 때까지 목걸이를 만드는 과정을 늦추거나 멈추어야 한다. 이런 과정은 소모된 단백질을 보충하여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조직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8개의 아미노산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만 제공된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한다. 만일 구슬 목걸이처럼 음식에서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라도 흡수되지 못하면 단백질 합성 과정은 느려지거나 멈추게 된다. 여기에서 단백질의 질적인 개념이 대두된다. 질 높은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이 새로운 영양분을 효율적으로 합성하기 위해 필요한 아미노산의 종류와 양을 적절하게 제공해준다. 이것이 질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적절한 종류와 양의 아미노산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말이다.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단백질을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인간의 몸이다. 인체 단백질은 우리가 필요한 아미노산을 꼭 필요한 만큼 제공해준다. 하지만 동족을 식탁에 올릴 수 없는 노릇이니 다른 동물을 통해 단백질을 얻어야 한다. 동물의 단백질도 필요한 아미노산을 모두 갖고 있으므로 인체의 단백질과 유사하다. 이런 단백질은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에 고품질 단백질로 불린다. 동물성 식품 중에 우유와 계란에 드는 단백질은 인체의 단백질과 부합하는 최고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장 좋은 단백질로 간주된다. 한편 질 낮은 단백질이라고 하는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가운데 몇 개가 부족하지만 하나의 식품군으로서 모든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다. 질의 개념은 식품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뛰어난 효율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효율성이 가장 좋다는 말이 최상의 건강을 의미한다면 더할 나위였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며 이것이 효율성과 질이라는 용어가 오해를 일으키는 이유다.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에 잠깐 언급하자면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속도를 내리지만 안정적인 질 낮은 식물성 단백질이 가장 건강한
형태의 단백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연구들이 수두룩하다. 느리지만 꾸준한 것이 경주에 이기는 법이다. 특정한 음식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질은 그것을 섭취한 동물이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가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동물성 식품은 단백질 효율비와 질이 높다는 이는 신체 성장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개념에도 불구하고 마치 좋은 건강을 보장하는 것처럼 질이 높은 단백질 섭취를 장려하고 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질이 높은 상품은 금방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는 100년 이상 잘못된 표현으로 인해 질이 높으면 건강이 좋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왔다. 사람들은 단백질의 질에 대한 기본 개념을 모르고 있으며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영향력은 지금도 여전하다. 심지어 사람들이 채식을 하기로 마음먹은 후 그럼 나는 단백질을 어디서 얻지? 하는 의문을 갖는다. 마치 식물에는 단백질이 들어있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설사 식물에 단백질이 들어있는 것을 알더라도 여전히 질이 나쁘다고 걱정한다. 이런 우려는 식물의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충하기 위해 식사 때마다 여러 종류의 식물성 음식을 세심하게 조합해서 먹어야 한다고 믿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과장된 말이다. 인체는 엄청나게 복잡한 대사체계를 통해 주변에서 매일 마주치는 자연의 다양한 식물성 단백질에서 필요한 아미노산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식물성 식품을 많이 먹어야 한다거나 식단을 세심하게 계획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불행하게도 단백질의 질에 대한 견고한 개념이 이런 정보를 심각하게 가로막았다. 자, 이제 단백질에 대한 놀라운 발견. 이것도 조금 기는데 그래서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나로 하여금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커다란 동기를 불어넣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선 단백질 원천 식품으로 선택한 땅콩의 아플라톡신 오염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첫 단계는 기본적인 정보를 모으는 일이었다. 필리핀에서 누가 아플라톡신을 먹고 누가 간암에 걸릴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미국 국립보건원에 연구 보조금을 신청했다. 또한 아플라톡신이 실제로 간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두 번째 전략을 세웠다. 이 문제는 시험쥐를 이용해 분자 수준에서 연구해보기로 했다. 이러한 연구 자금도 국립보건에서 지원받았다. 그래서 두 가지 연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었다. 하나는 기초 연구고 다른 하나는 응용 연구로 이는 평생의 연구로 이어졌다. 기초와 응용 두 가지 연구 모든 보상이 있었다. 음식이나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를 통해 음식과 건강의 생화학적 기초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일련의 체계적인 단계를 밟아가며 조사가 시작되었다. 우선 어떤 음식에 아플라톡신이 가장 많이 음식이 들어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중에서 땅콩과 옥수수가 가장 오염이 심했다. 식료품점에서 구입한 땅콩 버터 29병이 모두 아플라톡신에 오염되어 있었고 그 오염 정도는 미국 식품에서 허용 가능한 것보다 300배나 심했다. 이러고 나서 땅콩잼을 먹을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공되지 않은 땅콩은 오염 정도가 덜했고 미국 식품에서 허용하는 아플라톡신 양을 초과하지 않았다. 땅콩버터와 땅콩의 이런 차이는 공장에서 시작되었다. 공장에서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땅콩을 선별할 때 최고 품질의 땅콩은 칵테일병에 담았고 곰팡이가 쓴 땅콩은 땅콩 버터를 만들기 위해 분류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 의문은 아플라톡신 오염으로 인해 암의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는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이들은 아플라톡신이 가득한 땅콩 버터를 먹었기 때문이다. 땅콩 버터를 먹은 아이들의 소변을 분석해 아플라톡신 양을 측정했다. 이런 정보가 모아지면서 흥미로운 양상이 나타났다. 필리핀에서 가장 높은 간암 발생률을 보이는 지역은 마닐라와 세부였다. 아플라톡신을 가장 많이 먹는 곳과 동일한 지역이었다.
땅콩버터는 거의 전적으로 마닐라에서 소비되었고 옥수수는 필리핀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세부에서 소비되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마르코스 대통령의 고문으로 일하던 호세 카에도 박사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의문점이 떠올랐다. 그는 내게 필리핀에서 가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질병으로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서부에서 간암을 대부분 40세 이후의 중년층에서 발병했다. 카에도에는 간암에 걸린 4살 미만의 아이들을 수술한 적도 있다고 했다. 그 얘기를 믿기도 어려웠지만 당시 그가 들려준 말들은 훨씬 충격적이었다. 간암에 걸리는 아이들은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이라는 사실이었다. 부유한 가정은 가장 건강한 음식이라고 여기는 미국인들이 주로 먹는 육류를 많이 먹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했다. 하지만 간암에 걸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단백질 섭취율이 가장 낮은 나라에서 간암 발생률이 제일 높다니. 그래서 간암은 단백질 결핍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었다. 또한 단백질 결핍 문제는 우리가 필리핀에서 일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했다. 가능하면 영양 결핍에 걸린 아이들에게 단백질 섭취를 늘려주는 것이 우리 목표였다. 하지만 그때 카이도 박사는 단백질을 풍부하게 섭취하고 있는 아이들이 가장 높은 간암 발생률을 보인다고 말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사실로 판명되었다. 당시 인도에서 나온 어떤 연구 논문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의학 저널에 실렸다. 실험지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간암과 단백질 섭취와의 연관성을 실험한 연구였다. 한 집단에게는 아플라톡신을 투여한 다음 20%의 단백질 음식을 주었고 두 번째 집단에는 같은 양의 아플라톡신과 5%의 단백질 음식을 주었다. 20%의 단백질을 섭취한 쥐는 모두 간암이 발생했지만 5%의 단백질을 섭취한 쥐는 단 한 마리도 간암에 걸리지 않았다. 이거 어제 읽어드린 거랑 똑같죠? 이것은 사소한 차이가 아니었다. 100%대 0%라는 차이였다. 또한 필리핀 어린이를 불러 관찰한 사실과도 일치했다. 간암에 가장 취약한 사람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한 사람이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간암에 가장 취약한 사람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한 사람이었다. 당시 인도에서 나온 보고서를 인정하는 사람은 없어 보였다. 나는 MIT 동료이자 선배인 폴 뉴베르네 교수와 함께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한 후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뉴베르네는 당시 영양소가 암의 발생에 미치는 작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나는 그에게 필리핀에서 알게 된 사실과 인도에서 나온 논문에 관해 말했다. 그는 동물의 수를 바꾸어 센 모양이지. 고단백질 음식이 암의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절대로 말이 안 되네. 하면서 그 논문을 간단히 무시했다. 내가 가진 생각은 동료들의 불신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분노를 자극하는 도발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단백질이 암의 발생을 높인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바보 취급을 당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 아니면 이쯤에서 그만 등을 돌려야 할까? 내가 5살 때 함께 살던 숙모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삼촌은 형과 나를 병원에 데려가곤 했다. 그때는 어렸지만 암이라는 말이 내 마음속 깊이 각인되었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나중에 커서 암 치료법을 찾아내겠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장모님이 51세라는 젊은 나이에 대장암으로 투병해야 했다. 당시 나는 필리핀에서 일을 시작했고 초기 연구를 통해 음식이 암과 연관성을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장모님은 건강보험이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어려웠다. 아내 캐런은 외동딸이었고 어머니와 아주 친한 사이였다. 이러한 힘든 경험이 연구 방향을 선택하기 쉽게 해주었다. 내 연구가 끔찍한 질병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길로 인도한다면 어디든 가겠다고 결심했다. 돌이켜보면 이런 경험이 바탕이 되어 음식과 암의 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단백질과 암의 관계를 알아보기로 한 결정한 시기는 연구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 주제를 계속 연구하고 싶다면 해결책은 한 가지뿐이었다. 근본적인 실험실 연구를 통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 때 암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그렇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밝히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한 일이었다. 이 일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멀리 나아갔다. 그 놀라운 결과를 알게 되면 당신은 지금 먹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더욱 큰 의문을 만들면서 영양과 건강의 틈새를 발견하게 됐다. 오늘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암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읽어봐 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